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강연의 내용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웨어러블 기술들이 과연 미래에는 어떤 형태로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술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현재의 기술과 그리고 기초적인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은 어떻게 선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홍용택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및 웨어러블 기술이 어디까지 과연 진화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웨어러블 기술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변화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페이즈 1, 1기라고 하면 액세서리 형태로 저희들이 많이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게을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입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 부착형 파스나 데일 밴드와 같은 그런 신체 부착형의 기기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스킨 패치라는 형태로 전자기기의 발전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군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디스플레이군들이 글래스라는 기판 위에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이것은 Fixed Form Factor라고 해서 정해진 그런 형태, 그러니까 2D 형태로 정해진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나왔던 것은 약간 휘어질 수 있는 3D 형태.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군은 폴더블 핸드폰 또는 롤러블 TV와 같이 접거나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는, 형태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도 조만간 선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재 또는 부품, 장비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는 계속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의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주변에 상당히 많고 하루에도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 들여다보는 휴대폰, 그리고 모바일 기기, 노트북, 모니터, TV,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스플레이들은 사실은 실제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삼원색이라고 하면 노랑, 빨강, 파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쇄를 하거나 또는 뭐 잡지나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의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빛을 이용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세 색깔을 합치게 되면 삼원색의 경우에는 검은색이 되지만 빛의 경우에는 하얀색이 돼서 상당히 밝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LCD라고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라고 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반의 디스플레이들이 TV와 핸드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술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술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LCD와 OLED 둘 다 투명하지만 원하는 경우에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구현을 해서 LCD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쇼윈도우 디스플레이 같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잘 보시면은 LCD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백라이트라고 하는 하얀색 빛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부가 밝은 용도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군들 냉장고 내부의 빛이나 아니면 쇼윈도우 내부의
밝은 하얀 빛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요즘에 한창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보실 수 있는 마이크로 LED 기반의 TV나 디스플레이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LED도 OLED와 비슷하게 이렇게 투명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만들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OLED라는 기술의 또 발전은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가 아우디의 이트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 미러가 없어지고요.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로 표시를 해줘서 운전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러한 그 이트론에 보이시는 이러한 사이드 미러 형태의 이런 다양한 폼 팩터를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가위로 자르는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펀치로 구멍을 뚫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OLED라는 기술은 자기가 전류만 흐르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자르면 자르는 대로 자른 면이 발광을 하고요. 펀치를 뚫으면 뚫린 면은 빛을 발하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은 빛을 발하는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또 색종이 같은 그러한 미래의 새로운 응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디스플레이의 발전은 그 소재와 연관성이 깊은 것 같은데, 그 혹시 현재 구상 중인 소재나 앞으로 이제 혁신을 일으킬 만한 그런 소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 세대의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완전 새로운 소재가 나와서 전력도 거의 소모를 안 하고요. 또 밝기는 또 상당히 밝고 지금보다 훨씬 더 선명한 이미지를 낼 수 있고 하는 뭔가 미지의 소재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런 궁극의 소재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아주 초기의 결과들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술들이 무르익으려면은 한 2, 30년 또 지나야 되겠지만,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을 또 한층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앞서 보셨던 폼 팩터의 변화를 주거나 또는 투명하게 완전 투명하게 만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능성 소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을 조금 더 이제 밸런스 있게 잘하는 거는 또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해서 그러한 여분을 이용해서 원천 기술도 개발할 수 있게 해서 어떤 미지의 미래의 그런 그 기술을 책임질 수 있는 소재 개발뿐만 아니라 지금의 기술을 또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기능성 소재들, 뭐 어떻게 보시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절연체 또는 뭐 도체, 그죠? 금속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소재 기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스플레이 기술은 딱딱한 평판에서 유연한 플라스틱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전자기기를 만드는 것들은 기판이라고 하는 것 위에다가 여러 가지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 소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유리나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접을 수가 없고 두루마리 형태로 말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해보려고 노력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폴더블 디스플레이에서 UTG라고 해서 울트라 틴 글래스가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유리나 실리콘을 수십 마이크로미터나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줄이게 되면 알루미늄 포일이 휘어지게는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핸들링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늘어나거나 휘거나 또는 말거나 할 때 저희들이 또 약간 물리적인 용어가 되겠는데요. 스트레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늘어나는 고무줄과 같은 늘어나는 물질들이 기존의 길이 대비해서 힘을 가해서 늘렸을 때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느냐. 물론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러한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그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17년에 국제학술대회에서 데모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기술은 보시면 아래쪽에서 바람을 넣거나 또는 공을 가지고 밀어 올리면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휘기만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는 기술을 선보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지구본 같은 구면 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펼쳐서 붙이거나 하는 기술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렸을 적에 저희들이 해봤던 종이에 가위질을 하면 종이가 늘어나게 되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플라스틱이지만
가위를 이용해서 뭐 또 다른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으면 이렇게 그 축구 골대처럼 이렇게 3차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기술을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 이렇게 뭐 LED라든지 OLED를 이용해서 당겨도 늘어나고 뭐 형태가 가변돼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딱딱한 기판에서 플라스틱 기판으로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일종의 고무 성질을 가지는 기판으로 발전을 해서 폴더블, 롤러블 뿐만 아니라 형태 가변형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강남대로라든지 또는 뭐 테헤란로 여러 개 나가 보시면 5개 전광판에 저렇게 큰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LED 기술이기 때문에 다소 무겁고 장착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쭉 늘리거나 이렇게 벽지처럼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큰 사이즈의 사이니지형 디스플레이들을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크다면은 아마 전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제 걱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술군이라는 것이 전자종이라고 해서요. 종이 기술을 그대로 디스플레이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빛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죠. 반면에 우리가 쓰는 핸드폰은 주변에 빛이 없어도 자체 발광을 하거나 다른 광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외광을 이용해서 반사가 되는 이미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그대로 이용한 기술이 전자종이 기술이 되고요. 저기에 보시면 구슬처럼 되어 있는 내부에 흰색과 검은색 구슬이 따로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아래처럼 뭐 25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고 싶으면 전기장을 가해서 구슬을 움직여주고요. 거기에서 전류나 전압, 전기장을 없애주면 이러한 구슬들이 이 액체 위에 둥둥둥 떠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은 가만히 놔두면 6개월 내지 1년 동안 그대로 떠 있기 때문에 완전 종이와 같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 내용인데요. 이렇게 고무기판에다가 LED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LED를 구성할 수 있는 반도체 칩도 오른쪽에 보시면 이 늘어나는 기판에 고무 칩, 반도체 칩을 붙여서 늘려도 제대로 동작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 이러한 기술을 보통 스트레쳐블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스 해서 용어들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그리고 우연찮게 쉬라는 기술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유연한 기판상에 딱딱한 LED나 실리콘 칩을 같이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스 기술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좀 더 발전을 시키면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는 잘 못 보시지만, 핸드폰이 망가졌거나 TV가 깨졌거나 전자제품이 망가졌을 때 호기심에서 열어보시면 PCB가 나옵니다. 그죠? 그 PCB 같이 딱딱한 것도 이러한 고무기판에 옮겨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거는 리모컨을 전자피부로 만들어서 사람 피부에 붙이고요. 스위치를 눌러줌에 따라서 먼 거리에 있는 로봇, 일종의 소프트 로봇의 손가락이 이렇게 동작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구기거나 말거나 접거나 해도 동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종의 늘어나는 PCB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저희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리지드한 이런 PCB 보드가 스트레쳐블 보드로 바뀌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좀 더 기술이 성숙해서 상용화된다면은 저희들이 꿈에 그리는 이런 정말로 두루마리형의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루마리형 디스플레이에 핸드폰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또 취약이 되는 점이 PCB 보드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잘 말리는데 PCB 보드는 말리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저런 펜 형태의 지도 같은, 그죠? 저희들이 지하철 지도나 이런 것들이 이 볼펜에 이렇게 있어서 저 세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쭉 늘려서 봤다가 놓으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PCB 기술도 두루마리 형태로 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도 앞으로는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들이 발전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늘어나는 이러한 그 고무기판 상에 여러 가지 전자 소자를 만드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앞서 보셨듯이 디스포저블 디스플레이나 또는 저희들이 주변에서 많이 쓰는 파스, 밴드 같은 경우에는 쓰고 일종의 버리거나 또는 가지고 가서 다른 형태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은 상당히 싼 가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고무기판에 잉크젯으로 프린팅하듯이 그냥 프린팅을 하고 싶다는 연구들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인쇄전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종이나 또는 잡지, 신문처럼 단순한 그런 이미지를 프린팅하는 기술에다가 반도체 소재나 전극 소재 그리고 저련체 소재를 넣어서 다양하게 프린팅을 해서 소자를 만들자 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웨어러블 기기에도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배선을 프린팅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지금 동영상이 구동되고 있는데 이러한 밴드 형태의 물질에다가 이런 그 전자 패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그 맥박을 모니터링하면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옷을 입었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LED가 깜빡깜빡하면서 이 사람의 맥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옷을 입었을 때 신체의 바이오 시그널을 감지를 해서 옷을 통해서 외부에 신호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의 기술들도 충분히 이러한 전자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은 이런 손목 관절이라든지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을 기존의 재활의학이나 이렇게 그 관절을 연구하는 그러한 의술에서 요거는 이제 서울대 의대에 계시는 정형외과 교수님하고 같이 조금 연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관절을 다치고 재활을 하는 분들이 관절을 얼마나 빠르게 재활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러한 그 센서를 붙여서 이 운동을 시키거나 또는 병의 호전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자고 해서 응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리콘이나 유리와 같이 딱딱했던 기판에서 플라스틱을 거쳐서 고무 기판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판 기술이 변화하면서 반도체 공정도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이 진공이라든지 기존 반도체 공정도 프린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나서 좀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성숙해지게 되면 다양한 종이, 플라스틱, 고무, 심지어 옷 같은 패브릭 같은 곳에도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 제품을 또는 전자 소자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그 디자인의 프리덤을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상당히 발전된 기술들이 놀라운데요.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실 때 어떤 목적을 정하고 기술 개발의 연구 방향을 정하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아이디어를 또는 미래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감을 좀 얻으려고 하고요. 사실 그런 영화를 보면은 엔지니어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저걸 만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30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까지의 기술과 영화 또는 사회의 변화를 보면 30년을 주기로 해서 영화나 이런 데서 미래를 상상을 하고 그 기술이 계속 성취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좀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얻고요.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서베이를 하거나 또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이 가진 역량은 어떤 건가를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면 뭐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제가 전기정보공학부에 들어 있으니까 완전 소재를 개발할 수는 없고 있는 소재들을 한번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똘똘한 소재를 이용을 해서 공정기술과 소자기술을 저희의 강점을 포함해서 뭔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저희 강점을 거기에 올려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선배 과학자님들과 엔지니어 분들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한국의 과학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어깨에 올라서서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정말로 똑똑하고 또 열정이 있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서 노력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상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뜻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뭐 중고등학생들이든지 대학생들인지 과학계에 같이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또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저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